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움직임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에서 부상했습니다. 취업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근앱에 불법 의료 광고를 게재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강남의 모 치과가 최근 기소유예 결정이 났습니다. 남양주에서 치과의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환자가 2심에서 다소 완화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치과에서 촬영별 적정 방사선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움직임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에서 부상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치과계와 직결된 공약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치의신보가 40 총선 관련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를 당의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해 11월 올해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치과계가 우려할 만한 공약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북도 지역별 공약을 통해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립치대 신설 추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최근 충청북도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제안한 지역 현안 중 국립대 치과대학 신설이 포함된 과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오픈됐으며 홈페이지 초기 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의료 광고, 사무장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크게 불법 의료 광고와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입니다.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근앱에 허위로 심의 인증한 불법 의료 광고를 게재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강남의 모 치과가 최근 기소유예 결정이 났습니다. 송종훈 치협 치무이사가 경찰서에 직접 고발해 검찰 송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치협은 피치과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치과는 앞서 의료광고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받은 이후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심의번호를 추가로 표기해서 의료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밖에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임플란트 30만 원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는 등 환자를 유인한 정황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양주에서 치과의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60대 환자가 2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형이 완화된 것으로 이는 환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이 전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서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에서 실시하는 주요 엑스레이 촬영별 적정 방사선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구내 촬영, 파노라마 촬영,
치과용 CBCT 촬영 등에 대한 진단 참고 수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진단 참고 수준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 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 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입니다. 이번 치과 진단 참고 수준은 방사선 검사 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 환경 변화 정도를 반영해 재조사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362개 치과 의료기관의 검사 장치 총 960대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 선량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치과 진단 참고 수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정책 정보 메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입니다. 비덱스 2024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한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지부와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비덱스 2024가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 뉴 글로벌 비덱스를 대회 슬로건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선보여 향후 부산 지역 치과계의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자들이 초청을 받아 국제 치의학 흐름에 기반한 강연을 펼쳤을 뿐 아니라 양일간 이어진 국내 연자들의 강연에도 많은 치과 의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비덱스 전시회 때 생분해성 고분자와 콜라겐 프로틴 하이브리드 타입의 멤브레인을 신제품으로 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신제품은 원장님들께서 처음 보셨는데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비덱스 행사에서 세밀리스 어버트먼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유한양행에서 새로 나온 트윈제로 어버트먼트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 부스를 참여를 한 거는 처음이고 얘기를 듣기로는 뭐 전년도에 비해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도 이제 현장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판매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소감으로는 저희가 다른 전시회들은 참여를 했었는데 부산 전시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참여에 그냥 의의를 두려고 했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어서 얻어가는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정상급 메이저 업체들이 다수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치과 기자재 전시회도 최신 치과 기자재들과 재료들을 선보이며 이틀 내내 국내외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덱스 참여로 저희 코에메디 제품을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기쁘고요. 사인회가 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됐는데 저희가 홍보한 만큼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에메디는 시밀리스 보철 S핏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부산 분들 만났지만은 한 분 한 분 다 눈빛이 너무 선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위로받았고 가게 됐습니다. 코엔메디 덕분에 이런 위로를 받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스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코엔메디 영차!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대한수능교합연구회가 오는 5월 12일 6기 대한수능교합연구회 세미나를 분당 바른선치과에서 열 예정입니다. 디오 임플란트가 오는 5월 18일 디오 디지털 세미나 2024를 을지대학교 병원 을지홀에서 개최합니다. BDPG가 오는 5월 18일과 19일 임상실천연수회를 BDPG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가톨릭 임플란트 연구회가 오는 5월 19일 치조골 재생술 상악동 거상술 세미나를 백스코 서관에서 개최합니다. 푸르고 바이오로직스가 오는 5월 22일 조용석 원장 임플란트 수술 파트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치과 진료 중 환자, 외부인에 의해 발생된 폭언, 협박 등 다양한 폭행 사례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